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인숙입니다. INFP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얘기도 했고, 직업을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가? 이 손해라는 얘기나 뭐 개발해야 될 점, 이거 전부 다 통일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은 완벽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완벽 속에 빠져버리면 주의를 보지를 못한 그런 그런 때 손해를 좀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꿈에 지나친 관심을 두어갖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못할 때, 예. 그래서 또 그들을 피곤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일 때, 이럴 때 손해를 많이 보는데 결국은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제가 INFP가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혼자 깊숙이 빠져 있지 말아라. 제가 컨베어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런 얘기도 같이 해요. 우리가 지금,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물론 연구 파트는 혼자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다 같은 팀원으로 일을 할 때는 그 정도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혼자서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든요. 제가 콤백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이쪽은 예, 쌓여 있고 이쪽은 노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면 주의를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위에서. 너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도 완벽하게 보여서 기쁘게 해야 되고, 비난을 못 해요. 왜 그러냐? 사고 기능이 열등 기능이라서. 예,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는 손해예요.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INFP 성격이 있으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일을 줘라.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주면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없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예, 성격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주의를 살펴야 돼요. 지나치게 완벽주의. 이거는 자꾸만 내가, 어, 끊어내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저는 맨날 뒤돌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디까지 일을 하는가.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격이라는 게 내가 고치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성격 어디 가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니면 내 신념에 맞춰서 지나치게 완벽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 부분이 남들한테는 너무 심각하게 보일 수 있고 왜 빨리 진행을 못하느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만 옆을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는가? 만약에 내가 느끼질 못하면 주위 사람한테도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피를 쓰다 보니까 그죠? 예. 관리가 안 돼요. 일은 많이 벌릴 수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직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열심히 완벽하게 깊숙이 일을 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온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건드려 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거는 꼭 개발해야 됩니다. 조직에 가서 일을 하려면. 또 자신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표현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 NF를 쓰는 이상주의들, 직관을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등 기능이 사고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발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내놓고 제대로 얘기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저처럼 좌뇌를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 잡혀요. 그러면 자꾸만 물어보면 여전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야,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개발을 해야 될 점은 일하면서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내가 신경을 써서 이거를 자꾸만 특히 논리적인 부분은 내가 자꾸만 연습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얘기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온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INFP의 축약어 어떤 것들인가? 덕이 있다, 동정심이 많은, 헌신적인, 부드러운, 적응을 잘하는, 충실한, 사색하는, 창의적인, 과묵한, 공감을 잘하는. 근데 이제 나는 어디에서도 완벽함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라고. 근데 왜 그러냐? 주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완벽하게 해요.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화합해서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FP들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를 갖다 쓰고 정말로 동정심이 많고 부드럽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공감을 굉장히 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빨리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내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제일 열등 기능이 지금 사고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부분을 자꾸만 갖다가 이게 이제 오른손을 선천적으로 쓰시는 분은 이 열등 기능의 왼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만 갖다가 쓰면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걸 쓰고 있고 내가 뭐를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해서 내 성격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INFP는 저는 저랑 정반대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격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고 성격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INFP가 있으면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자꾸만 하면서 감탄을 많이 해요. 아,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쓰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 일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라. 그래야 남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근데 나 혼자만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자주 하고 제가 이 얘기는 서너 번 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일을 서너 개를 한꺼번에 주면 저는 이 일이 끝나네. 다음 이렇게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이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다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